부대 비용까지 하면 300이면 굉장히 크게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이가 9,000에서 비용이 300, 9,000에 플러스 300이고 9,300에 네. 대출이 7,200. 그러면 2,100이죠. 네. 2,100에 여기 예상 월세는 거기 보수적으로 1,055로 계산해요. 네, 네. 보증은 1,000. 네, 맞습니다. 1,000에 55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든 돈은 결국에 1,100이네요. 맞죠? 선생님 대출 금액이 7,200이랬죠. 네. 7,200에 금리는 한 얼마 나오세요? 그러면 세금이랑 법무비 하면 한 150 정도 될 거고 도배는 한 50만 원, 좀 더 잡을게요. 넉넉히 잡아서 네. 조그만 것들도 있으니까 한 100만 원? 도배 100만 원? 넉넉히 잡은 거예요. 네, 네, 네. 100만 원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럼 150에 한 250에 뭐 부대 비용까지 해서 그냥 300 정도 잡죠. 300이면 엄청 크게 잡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무비 플러스 이제 도배 비용하고 나머지 뭐 전기 부대 네네. 비용까지 하면 300이면 굉장히 크게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이가 9,000에서 비용이 300, 9,000에 플러스 300이고 9,300에 네. 대출이 7,200. 그러면 2,100이죠. 네. 2,100에 여기 예상 월세는 거기 보수적으로 1,055로 계산해요. 네, 네. 보증은 1,000. 네, 맞습니다. 1,000에 55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든 돈은 결국에 1,100이네요. 맞죠? 선생님 대출 금액이 7,200이랬죠. 네. 7,200에 금리는 한 얼마 나오세요? 2.7 받았었는데 지금 맞아. 연말이라고 갑자기 뭐 올라간다 그래서 3%인데 다른 데서 알아볼까 하다가 그냥 법무사 소개시켜 주신 데서 하기로 했어요. 금리는 어제 최근에 은행들이 실적을 다 연말로 다가오니까 네, 네. 실적 다 차가지고 약간 배짱 부리는 것도 그래서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이번 달 다음 달에 더 입찰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또 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지금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주춤할 때 빨리 더 받아볼까. 뭐 그것도 영향이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쓸 것 같아서. 맞아. 금리 조금 올랐다 그거 하나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제가 오다가 뉴스 딱 들었는데 일단 요거 계산해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선생님 수업할 때 느꼈지만 선생님도 말수가 없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월세 55만 원에서 이자 18만 원 하면 37만 원이 선생님 순수입 연수익률이니까 12하고 거기 나누기 1,100이었죠 아까 하면 40%네요. 수익률은 어쨌든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1,000만 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의미밖에 맞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은 움직일 수 있는데 투자금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거기에서 되게 빡빡하신 분이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진 않긴 한데 또 그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더 중요한 건 저는 한 채 받았을 때 내 돈을 최소로 들여서 수익률 극대화보다 한 채 받아서 수익금이 넉넉한 것도 저는 안정적인 맞아. 수익률로 계속 이제 늘려가게.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전화드렸을 때 지금 목표는 3년 안에 10채 일단 받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막 과한 채수는 아니라고 사실 그리고 생각을 3년에 해서 10채 정도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 한 3년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사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회사는 10년 더 다녀야지. 네. 그럼요.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수익금이 37만 원에 수익률은 40%. 정말 훌륭한 우리 투자 물건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2년 만에 이렇게 첫 낙찰 물건으로 복귀하신 게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되게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책도 보고 또 네네. 그리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월세 수익, 현금 흐름 투자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사실 또 수업도 들었던 거잖아요. 그게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다시 결정한 이유가 또 다른 것도 많이 듣고 공부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동안? 네, 뭐 이제 그러셨구나. 쇼핑몰도 좀 보고 그러시구나. 근데 어차피 최종으로는 저도 파이프라인을 더 늘려갈 생각이긴 한데 네. 지금 이 수익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는 임대 수익이 가장 확실하다고 느꼈고 또 네. 그게 아무리 생각만 하고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어느 순간 좀 최근에 깨달은 거죠. 무조건 행동을 해야겠다.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년을 버벅거렸는데 갑자기 막 진행을 했던 거죠. 이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이거 낙찰받고 지금 명도하는 시간은 이거 한 달도 안 되신 거니까.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해야겠다고 결정한 지 한 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락 드렸을 때부터. 맞아. 근데
작가님이 상담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다시 시작했다면 규제 지역 같은 것들 또 제가 막 이렇게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죠. 검토하다가 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그 생각이 그냥 들었을 수도 있죠. 끝냈을 수도 있는데 바로 문의를 드렸을 때 비규제 지역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한 곳을 파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이번에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요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넓혀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대충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이거 하나 봤는데 왔다 갔다 맞아, 했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2주 전에 10곳 봤잖아요. 그때 전화 드렸었잖아요. 맞아, 맞아. 10군데 정도를 보니까 지역 그러면 감이 좀- 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몇 군데 되면 또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저 수업 끝나고 2년 동안 고민하시면서 다른 거 공부하셨을 때 배운 거보다 저는 최근 한 달 동안 맞아, 내가 10군데 막 물건 보러 다니시고 입찰하고 그리고 명도까지 이제 앞으로 임대도 남았지만 그걸로 배우는 게 그 2년 거보다 훨씬 클 거라고 저는 네네. 생각이 되게 들고 제가 사실 오늘 이 집에 일부러 조금 더 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